저의 이름은 김영감입니다. 이 동네에서 68년의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저의 삶에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만 이 낡은 나무 벤치만큼은 저의 역사를 대변하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흔한 나무 벤치로 보입니다만 이곳에는 우리 동네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수많은 삶의 순간들이 겹겹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에게는 매일 새벽 이 벤치에 앉아 조용히 동네의 하루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이 벤치는 사실 저의 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몫으로 사셨고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이 벤치를 직접 만들어 이곳에 놓으셨습니다. 영감아, 이 벤치에 앉는 사람들이 웃는 만큼만 내 인생도 행복하여라. 아버지께서는 그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는 연장통을 들고 홀연히 집을 떠나셨습니다. 아무런 기약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벤치를 지키는 것이 곧 아버지를 기다리는 일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매일 벤치를 닦고 칠이 벗겨지면 다시 칠하는 일은 저의 숙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동네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젊은 용역 직원이 찾아와 이 벤치를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압박하였습니다. 저는 격분하여 이것은 단순한 벤치가 아니요, 이것은 저에게는 아버지와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이 벤치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공구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벤치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던 중 벤치 다리 안쪽에 깊숙한 곳에서 낡은 천 조각에 쌓인 열쇠 하나가 손에 잡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40년이 넘도록 제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만 저는 오늘에야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열쇠는 과연 무엇을 여는 물건일까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왜 이것을 벤치에 숨겨두셨던 것일까요? 저는 그 열쇠를 손에 쥔 채 밤새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벤치를 만들 때의 모습, 그리고 집을 떠나시던 날의 쓸쓸한 뒷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벤치 재료를 가져오시던 동네 구청 옆 목재소가 문득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목재소는 폐업한 지 이미 20년도 더 되었고 지금은 완전히 폐허로 변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 열쇠가 그곳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그곳으로 향하였습니다. 목재소 철문 앞에는 녹슬고 거대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벤치에서 발견한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어 보았습니다. 딸깍 굳게 잠겨있던 자물쇠가 힘없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 전 아버지가 남기신 열쇠가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과거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오래된 나무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아버지께서 쓰시던 낡은 연장통과 함께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서랍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고 그 안에서 오래된 가죽 일기장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가 아닌 전혀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고 그 여자 품에는 저와는 다른 얼굴의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배신감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가정을 꾸리셨던 것일까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사진 뒷면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65년 5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돌아가야 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 아래 지워진 듯 희미하게 어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미안하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왜 이 아이에게 돌아가셔야 했던 것일까요? 저는 사진 속의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버리고 찾아간 그 낯선 가족이 사는 곳일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주소지에 도착하니 그곳은 제가 상상하던 집이 아니라 늘 푸른 보육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건물이었습니다. 보육원의 원장님께 사진을 보여드리니 원장님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사진 속의 여성이 바로 본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의 어머니와 이혼하신 후 이 보육원에서 아이들의 가구를 고치고 돌보는 일에 남은 생을 바치셨던 것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돌아가야 한다. 아버지의 메모는 바로 이 보육원의 수많은 아이들을 향한 책임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벤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벤치를 동네에 놓으신 뒤 매달 벤치 밑에 숨겨진 구멍을 통해 후원금을 낡은 통에 넣어 두셨다고 합니다. 벤치에 새겨진 작은 문양은 보육원의 마크였으며 그 열쇠는 아버지께서 평생의 후원 기록을 담아두신 작은 금고의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오해했던 아버지께서는 저를 버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동네와 이웃의 아이들을 평생 동안 조용히 지켜온 영웅이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그 금고 속에는 어떤 마지막 기록과 부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원장님께 아버지의 금고 열쇠를 건네받은 저는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금고를 찾아 나섰습니다. 원장님께서 안내해 주신 보육원 지하 창고, 습기로 가득 찬 그곳에는 녹슨 철제 금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렸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열린 금고 안에는 돈다발이 아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낡고 누런 가죽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치자 빽빽하게 적힌 아버지의 필체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1970년 3월 15일 영순의 학비 500권, 벤치에 앉아있던 영수 엄마의 얼굴이 환해졌음. 1978년 늦가을 순인의 연탄 보일러 수리비 3,000원. 내가 만든 벤치만큼 이 집도 따뜻했으면. 장부에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후원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이웃들에게 아버지께서 이름 없이 베푸신 도움의 기록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는 서툴렀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은 그 어떤 글보다 아름다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낮에는 목수일을 하셨고 밤에는 벤치를 통해 모은 돈으로 이웃의 힘든 삶을 조용히 지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미워하며 보낸 40년의 시간 동안 아버지께서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유산을 저에게 남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장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쓰인 단 하나의 문장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0년 7월 3일 영감에게 만약 네가 이 벤치를 끝까지 지키고 열쇠를 찾았다면 너는 나의 목까지 살아줄 것이라 믿는다. 부탁이 하나 있다. 제 이름 영감을 부르시는 아버지의 마지막 필적에 저는 그만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장부에 남기신 그 마지막 부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재개발 위기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은 명확했습니다. 이 벤치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벤치가 사라지지 않게 지켜다오. 재개발 공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낡은 벤치를 지키라는 아버지의 당부는 불가능한 미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삶과 맞바꾼 이 벤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들고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 아버지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벤치를 통해 여러분을 몰래 도와주셨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부에 적힌 자신들의 어려웠던 시절의 기록을 눈으로 확인하자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때 누가 익명으로 등록금을 내주었는데 어쩐지 우리 집 보일러가 갑자기 고쳐졌더라니. 곳곳에서 감사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 벤치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40년 동안 우리 동네를 지켜온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증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이 벤치에 앉아 나누었던 소중한 추억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순희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벤치 등받이에 새겨진 희미한 문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우리 신랑이 프로포즈할 때 몰래 새겨 넣은 우리 둘의 이니셜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벤치가 사라지면 우리 결혼했던 시간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절규 섞인 목소리는 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웃들의 증언과 아버지의 장부를 들고 시청에 가서 벤치의 문화적 가치를 주장하였지만 담당자는 냉정하게 법적인 절차만을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철거 예정일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이웃들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벤치와 동네는 소멸 직전의 운명에 놓였습니다. 이 마지막 위기 앞에서 벤치를 기적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절망 대신 행동을 택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산인 연장통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20살 이후로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아버지의 낡은 도구들이었습니다. 저는 벤치 다리를 단단히 고정하고 칠이 벗겨진 곳에 정성껏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시는 듯 나무를 다듬는 저의 손길은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 벤치가 단순히 오래된 가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임을 세상에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벤치를 수리하는 저의 모습과 이웃들이 벤치에 얽힌 감동적인 사연을 증언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40년 전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 재개발 앞둔 동네 벤치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영상의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벤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방송국 카메라가 우리 동네로 들이닥쳤습니다. 기자들은 이웃들의 사연과 아버지의 장부 기록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벤치 앞에서 끊임없이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낡고 조용했던 벤치는 이제 전 국민이 주목하는 추억과 사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청에서는 재개발 일정의 지연을 막기 위해 오늘 저녁까지 벤치를 강제 철거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관심 속에서도 결국 벤치는 사라져야 하는 운명일까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최후 통첩이 떨어진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과 보육원 아이들이 모두 벤치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벤치를 둘러싸고 앉아 마치 인간 방패처럼 벤치를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순희 엄마는 기타를 치며 벤치에서 들었던 추억의 노래를 불렀고 영수 아버지는 아버지의 장부에 기록된 자신의 이야기를 눈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방송국 카메라는 이 모든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었고 시민들의 문의 전화는 시청을 마비시켰습니다. 밤 10시 시청의 고위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간절한 표정과 벤치에 새겨진 40년의 세월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낡은 장부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벤치는 그저 나무 벤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웃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 같은 것입니다. 이 강물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저의 호소와 이웃들의 눈물,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 앞에 담당자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벤치의 가치는 법적인 절차를 넘어선 공동체의 귀한 유산임이 분명합니다. 이 벤치를 중심으로 이 일대를 김목수 추억의 거리로 지정하여 보존하겠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환호성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벤치는 지켜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부탁을 제가 마침내 이룬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벤치는 깨끗하게 보존된 김목수 추억의 거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이 벤치에 앉아 행복하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봅니다. 아버지의 벤치는 이제 저의 벤치이기도 합니다. 벤치를 닦는 저의 손에 힘이 실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이 벤치와 함께 영원히 흐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벤치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이었습니다. 이 강물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영원히.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래도록 따뜻한 벤치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